불인이들을 위한 쉬운 뉴스, 강스타의 스타 뉴스!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운영하면서 서울의 미래 잠재 성장력은 계속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2위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42위, 30위나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지표는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망쳐놓았는지 표현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망쳐놓은 3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제한. 박원순 시장은 2030 서울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 2030 플랜은 앞으로의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놓은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지역 지구 등과의 같은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만 건축물을 짓는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얼마나 남아있든 건폐율이 얼마나 되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서울에 앞으로 지어져야 될 건물들은 35층 이하로만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도 상당히 낮춰놓았는데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이 기준에 50%씩 깎여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높이와 용적률을 제한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이 인터뷰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항의를 하러 왔을 때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으로 말을 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자 박원순 시장은 아침에 화장해서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층고를 높여달라, 용적률을 높여달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또 박원순 시장은 사람들이 개미 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과연 이것이 서울의 미래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를 언급을 하면서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상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길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로 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박원순 시장은 도시화된 건축물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는 입장이고, 건물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이 풀리면 닭장 같은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옥탑방에 한 달 살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취사도 불가해서 매번 공무원들이 음식을 배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런 지나가는 시민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네요. 사장님이 왜 옥탑방에 살까요? 억으로 끌려고. 자, 이 시민이 하는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지 모두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망쳐놓은 두 번째 정책, 도시벽화 칠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벽화 그리는 재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집권 여당의 같은 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병창흠 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이런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박원순식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860억 예산 중에 시급한 집수리에는 1억 원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시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벽화 몇 개 그려놓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도시재생이랍시고 박물관이니 뭐니 지어가지고 방문객들은 좋아하는 모양인데 원주민들은 아무도 안 찾습니다. 자,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박원순식의 이 벽화칠하기 보여주기 사업은 예산만 낭비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어떤 효용의 가치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이 망쳐놓은 세 번째 정책입니다. 서울시 미래유산 정책. 서울 미래유산은 어떠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조형물 등을 지정을 하여서 후세에까지 이런 것을 잘 전달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유산 자체가 개인 소유물을 미래유산으로 지정시켜 버려서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이것을 개보수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의 집에 갔는데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바로 개포 4단지 재건축 현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도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남겨놓은 현황입니다. 뒤에는
정말 새로운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데 앞에는 정말 흉물스럽게 이렇게 건축물이 남겨져 있네요. 이것도 서울 미래유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시 상대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바뀐 서울시장은 정말 서울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것저것 책상에 너질러 놓고 이렇게 보여지기식. 요즘에 누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스마트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런 전시행정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그런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쌓아놓은 똥 이제부터 치우기 시작. 자,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